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입니다. TV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 수요일 자정을 넘어가고 있고요. 어김없이 우리는 9주째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여름 굉장히 무덥고 습하고 폭우도 많았던 계절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기운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9월 달이 되면 훨씬 더 가을을 느끼게 되겠죠. 여름 한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도 또 조금 어려운 와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만 가을도 올 거고 또 시장도 내려가면 또 반등만 남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으로 가을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인고의 시간, 인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TV 강연에는요. 9번째 순서를 맞아서 게임과 컨텐츠, 야 이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분야예요. 제가 가끔 우리 한경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제가 게임 40년 차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 생긴 거하고 다르게 게임을 그렇게 좋아했나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시곤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라고 할 때부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이 거의 제 인생의 전부다 할 정도의 그런 좀 길고 긴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것들로 많이 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고요. 심지어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있는 이 시간 바로 전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도 제가 좋아하는 게임 한 판 하고 나왔으니까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오늘 그에 맞춰가지고 게임주에 대한 시각들이 최근에 아주 좋지만은 않은데요. 하반기에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공부의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고 곁들여서 요즘 핫한 컨텐츠와 관련된 얘기들까지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광복절 연휴 전과 후가 좀 다른 것 같죠. 그 전까지는 7월 중순부터 해서 한 달 가까이 반등장이 꾸준하게 좀 나왔는데 광복절 연휴가 또 끝나고 나니까 공교롭게 시장의 성격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고점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한 100포인트 정도 조정받는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것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의 변수를 보면 유럽이 고통받고 있는 모양들이 전 세계 시장에 주는 여파가 좀 큰 것 같고 자 이번 주 후반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이 뭐라고 얘기할 건가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 유가라든가 환율이라고 하는 이 메가 변수들의 영향들이 시장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비가 안 온다 라인강의 수위가 엄청 낮아져서 배가 못 다닐 정도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인플레가 영국에 이어서 10%를 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또 불가피하게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푸틴이 유럽 쪽에 대한 역제재죠. 그런 차원으로 해서 가스관을 잠궜다가 풀어줬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도 20% 정도밖에 안 주고 있어요. 평소에 주던 거에. 근데 이마저도 월말에 가스관 정비한답시고 한 3일 정도 폐쇄한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또 밝힌 바가 있어서 가뜩이나 에너지 모자라서 허덕이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배급제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정말 우는 데다가 뺨 한 대 때리는 그런 식의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자 메이저 오브 런던이라고 런던 시장인 사람이 이 글을 올려가지고 이번 겨울에 영국 시민들 특히 런던 시민들은 여기 써놓은 게요 히팅 아니면 이팅이라고 해가지고 발음이 비슷하게 나오는 두 단어를 써가지고 난방을 선택할 거냐 난방 아니면 먹을 거 식량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런던 시민들이 받는 어떤 평균적인 수입을 가지고 먹는 것과 난방을 골고루 충족시키기가 웬만해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방을 좀 따뜻하게 지낼 생각을 하면서 배를 굶던지 아니면 배는 조금 채우되 추운 날씨 속에서 좀 지내야 되는 그런 양쪽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25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열리게 되는데 26일 날 밤에 파월에 연설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번 주 예정으로 치면은 우리 시장 금요일 날 끝나고 금요일 늦은 밤 정도에 열리게 되니까 이번 주까지는 사실 시장이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할지를 갖고 계속 설왕설래를 하는 거죠. 아니면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뭐 예측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약간 매파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발표된 그 CPI 같은 수치가 일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고공권이잖아요. 뭐 9.1%에서 8.5%로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8%대. 그리고 유럽 같은 데도 뭐 10%급의 CPI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완전히 침체되기 전에 그래도 고용시장 같은 것들이 받쳐줄 때 금리를 더 훨씬 강하게 빨리 올려서 인플레를 빨리 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르지만 인플레 낮추는 거에 더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바로 지금 최근 시장 조정의 아주 키워드죠.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 인상하는 게 먼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 FOMC 끝나고는 아주 기술적으로 잘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금리를 세게 올리지만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을 다독였거든요. 그에 힘입어서 다우나 나스닥이 올랐고 또 우리 지수도 2300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2500선까지 진입이 되는 그런 모양이 나온 것인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흔히 말해서 약발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또 한 번 어떤 시장의 에너지를 좀 불러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뜻하는 대로 얘기를 해줄지 뭐 기대가 지금 되면서도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자, 그리고 유가랑 환율 부분. 지금 유가는 뭐 최근에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같은 데서 또 심술을 부려요. 유가가 자꾸 하락을 해서 뭐 한 110불 정도였다가 지금 90불 정도 내외 하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고유가를 바라는 산유국, 특히 오페크 플러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증산을 멈춰야겠다. 오히려 일부 감산까지 얘기를 하면서 공급을 좀 덜 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유가가 또 올라갈 수 있고 또 푸틴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푸틴이 한번 유가에 대해서 분탕질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은근히 있거든요. 고유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고 자, 최근에 심각한 대외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뭐 오늘 끝난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1340원대 중반 정도까지 이제 흘러나가다 보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환율 이런 상태예요. 지금 정말 외환위기급이냐 어느 때보다도 외환 보유고 같은 것들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계속 쭉쭉 빠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는 현상들.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게 환율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항상 속도의 문제예요. 속도. 하루에 막 10원씩 올라가거나 이러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우리가 뭐
100원, 200원, 만원, 2만원 거래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1,300원대 정도에서 10원 정도씩 왔다 갔다 한다. 그것도 한 방향으로 계속 며칠 만에 뭐 3, 40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면 시장이 아주 경기를 일으키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1,350원 정도에서 뭐 심지어는 1,380원 정도까지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의외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를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왜냐? 단기에 너무 원화가 급등, 그러니까 가격이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데 관점을 두다 보니까, 뭐 원래는 원화가 약세일수록 주식을 파는 게 외국인들의 통례였지만 최근에 오히려 한 3, 4일 정도 보면 뭐 생각보다 되게 안 판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단기에 너무 급등을 하니까 꼭지치고 내려오게 되면 차라리 매수를 해가지고 환차익까지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의 매수세도 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 물론 시장이 쭉 내려오다가 1년 정도 빠졌죠. 그러다가 여기서 약간 돌렸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이동평균선들 약간 꼭지 수준에서 딱 걸리고 나서 약간 이제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올 거냐, 아니면 중간 정도에서 자르고 다시 올라갈 거냐, 뭐 관점은 뭐 두 갈래 관점으로 나뉘어서 계속 나오는데, 뭐 제가 보기엔 당장 어느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2,400에서 2,500 정도 사이에 두고서 일단은 100포인트 정도 내외 박스권이라고 보고요. 다만 시장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버. 그러니까 가는 방향 쪽으로 훨씬 더 끌고 가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바닥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뚫고 내려오는 시장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 그만큼 시장을 한 방향으로 꽂히게 되면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수준 이상을 넘어버린다. 이런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자, 9월 20일쯤 있는 9월달 FOMC까지는 여전히 불투명해요. 불확실하고요. FOMC에서 뭐라고 결정을 할지를 파월이 내일 모레 잭슨홀에서 다 미리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9월달 중순까지 나오는 CPI라든가 고용지표 같은 것들을 충분히 본 다음에 정작 회의에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 달 동안은 누구도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섣부른 예측만 난무할 뿐인 거죠. 그리고 자, 이슬비도 자주 맞으면 젖는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시장이 많이 빠진 적이 크게 보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1월달 내내 빠졌고요. 5월부터 6월 사이에 또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야,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뭐 괜찮겠지, 이러다가 계좌들 한마디로 좀 많이 손상되는 그런 경험치들을 보셨잖아요. 예, 이슬비도 자주 맞으면 옷이 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잔파도가 몰려오는 건 그냥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잔파도가 몰려와도 가급적 파도를 피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쯤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뭐 섣부른 기대나 희망보다는 냉정한 관점에서 조금은 비중을 현금화해가지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을 잠깐 가져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게임과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게임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할 건데, 재미와 P2E라는 그런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콘텐츠 쪽에는 최근에 화제 속에 끝난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롭게 파워 신인으로 등장한 뉴진스라고 하는 걸그룹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쪽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지금 게임과 관련해서 이게 같이 자료를 하다 보니까 엔터 쪽까지 같이 해서 하반기에 뭐 관점을 둬야 될 것들을 좀 적어놓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따왔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BTS가 솔로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단체로 활동하는 걸 당분간 안 한다 그래갖고 한번 내용이 깊었었는데 오히려 반전을 하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이 아주 성공적으로 데뷔하면서 주가가 바운딩하는 그런 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 YG는 조금 컴백이 늦었지만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도 나서고 뭐 지금 새롭게 앨범 낸 것들에 대한 반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SM은 뭐 소속 가수들이 약간 좀 노예화하는 그런 과정인데 매각 이슈가 가장 좀 첨예할 것으로 보이고, 뭐 JYP는 가장 꾸준한 실적에 관련된 종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게임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형주들 몇 개의 움직임들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달에 기대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임이 좀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값이 있고,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7월, 8월 초까지 조금 따뜻했는데 우마무스메라고 하는 게임에 대한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의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은 생각보다 좀 흥행이 약간 조금 처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 NC소프트가 원래 리니지라든가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그런 게임 위주였는데 드디어 신작 TL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원래는 4분기에 나온다 그랬다가 이게 지금 내년도 한 1분기 내지 2분기로 약간 좀 수년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좀 공백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게임과 관련해서는 뭐 엔터주들이 그동안 사실 좋았죠. 뭐 BTS가 큰 족적을 남기면서 후속 뭐 K 관련된 그룹들 움직임들이 앨범만 나면 옛날에 진짜 우리 예전에 동경했던 뭐 미국의 팝스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지금 반응이 전 세계에서 오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계속 상반기 내에서도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상대적인 안정감을 가졌던 게 엔터주였고, 고개를 좀 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동안 고개를 굉장히 숙였던 종목들이 이제 조금 움직일까 하는 게 지금 게임주의 레벨이에요. 뭐 엔터주는 원래 잘 나갔었고 게임주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의 게임들을 계속 우려먹는 그런 게임들만 나오다 보니까 세간의 평가가 좀 별로 좋지 않았고, 또 뭐 확률형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만연하면서 돈은 많이 쓰는데 뭐 제대로 된 아이템을 받지 못하거나 또 아이템이 너무 고가에 매매되는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질타를 받았던 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가면서 분위기가 좀 엷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월 초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 좀 따왔는데요. 신작이 결국 나와야 되거든요. 게임은 신작이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 게임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래요? 재미라 그랬죠. 나왔는데 뭐 여기 이제 사전 뭐 CBT라 그래가지고 사전 뭐 플레이도 좀 해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 이렇게 응해요. 그러고 나서 출시되는 시점 딱 돼가지고 나오는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기업의 주가를 갈라놓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도 평가가 워낙 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좀 빠지는 면들도 있었고, 하여튼 재미라는 요소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8월 달 초반만 하더라도 게임주들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한 애들이 있었고, 특히 카카오 게임즈 아까 신작 게임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컴투스도 서머너즈 워 같은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값이 좀 있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뭐 그 워낙 평가 한 게임 가지고 오랫동안 했다가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나오면서 바닥치고 조금 들어주는 그런 모양 정도가 나오는 게 대형 게임주들의 지금 현상이다라고 보겠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게임주들의 신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연기되는 분위기, 그리고 실적 악화라고 말씀드리는데 상반기 때 일부 기업들은 실적이 생각보다 좋은 것도 있었지만 발목을 잡은 게 인건비.
예. 이 개발자들 뭐 모셔오고 이러면서 복지다, 인건비다, 임금 이래가지고 굉장히 후하게 비용을 치르다 보니까 매출은 의외로 안 나오는데 고정 비용은 많이 나가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게임주들 중에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주가가 변변치 못했던 게임주들이 의외로 많았고요. 뭐 일부 얘기지만 하반기에도 험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나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 신작에 대한 아까도 TL 연기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원래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이 원래 주 게임인데 좀 개념이 희한하지만 붉은 사막이라고 신작이 나온다 그랬다가 이것도 조금 연기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 낮추면서 리포트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나온 것도 있고 넷마블은 2분기에 또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간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들보다는 약간 중소형 게임주들이 인건비의 압박도 좀 덜하면서 재미있게 만든 게임 신작이 나오게 됐을 때 오히려 관심을 크게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자, 방금 그 게임주들의 실적이 부진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조금 더 의미 있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주요 약간 대기업성의 NC소프트라든가 넷마블, 크래프톤, 뭐 펄어비스, 카캠, 위메이드까지 한 6회사 정도의 올해 초 기준으로 봤을 때 게임 일 매출로換算했을 때 인건비가 여기 699억, 거의 700억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작년 대비해서. 이걸로 환산해 보면 1억 9천 정도만큼 매출이 좀 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일 매출이 줄어든 규모가 지금 3.5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죠. 여기는 1.9억인데 여기는 3.9억.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매출은 기존의 게임들이 훨씬 더 덜 나오면서 매출 감소폭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온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요 게임사의 합산 분기 실적 추이를 보면은 요 밑에 뭐 NC라든가 넷마블 비롯해서 한 10여 개 가까운 주요 그 게임사들 실적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약간 보릿고개식으로 이게 올해 2분기 정도인데 딴 때보다 이 하늘색 막대가 합산 영업이익인데요. 그래프가 작년도 하반기 정도 이후에 꺾이고 있죠. 영업이익이 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출도 약간 주춤하고 하반기 돼서는 조금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만 약간 늘어나거든요. 조금 완만하게. 근데 1분기에서 2분기 사이로 넘어갈 때 실적들이 많이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대형주들 주가들이 선조정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게임 업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넷마블은 뭐 347억 적자가 났다. 넷마블 최근에 주가가 좀 어려웠던 게 그런 거고 넥슨은 뭐 그래도 견조하게 벌었습니다. 크래프톤도 실적이 조금 상향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생각보다 성과가 좀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들은 펄어비스는 조금 힘들었고요. 웹젠이 그래도 기본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지금 원래 게임 그러면은 5년 동안 맨날 얘기를 들었던 게 중국의 판호가 도대체 언제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사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뭐 게임 시장이라고 하는 게 워낙 비중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 한알령이라고 소위 불리기 전까지는 게임 업체들이 중국만 진출하면 뭐 상한가 기본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6년째 막히고 있고 판호 발급이 거의 안 돼요. 지금 근데 요새 들어서는
중국에서 월마다 판호를 한 60개, 70개씩 지금 발급은 해주긴 하는데 문제는 차라리 일본 기업은 판호를 뭐 여러 개 문호를 개방한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하나 정도 될까 말까? 그것도 메이저 회사는 잘 안 해주고 아주 소형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들 정도만 가물에 콩나듯이 판호를 개방해 주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뭐 요즘 들어서는 아예 그 게임사들도 중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진출은 일단 뭐 제외를 좀 시키고 유럽이나 뭐 미주 아니면 동남아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게 뭐 현실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중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을 사실 우리나라가 접근을 못하는 대신에 오히려 중국 기업, 중국 게임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투자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지분도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침투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게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뭐 상반기 때 실적이 좀 부진해서 안 좋았다. 뭐 내내 쳐다보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럴 영역이냐라고 생각할 때 게임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뭐 개념을 좀 본다고 하면 어찌됐든 뭐 작년도도 성장을 했고 올해도 성장을 할 거며 내년도도 완만하지만 성장을 할 거다. 이런 관점의 그래프가 좀 눈에 띄고요. 역시 지역별 글로벌 게임 시장의 규모를 보면 아시아권이 2020년도에도 43%였습니다만 44.6% 정도로 훨씬 더 유럽 시장을 능가해가지고 가장 큰 시장으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시아권 중심으로 뭐 대만이라든가 일본, 동남아 쪽을 공략하기 위한 뭐 그런 또 준비들은 많이 필요도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사들이 콘솔 쪽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확장 속도를 보면은 연차별로 굉장히 콘솔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콘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뭐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콘솔은 이제 별도의 게임기를 가지고 뭐 TV라든가 아니면 대형 모니터 같은 데 붙여가지고서 게임하는 그런 게임을 얘기하거든요. 콘솔 게임. 이런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료도 있고요. 자, 최근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독일의 그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세계 3대 게임 쇼가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 개쯤 가서 부스 만들어 놓고 이제 홍보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게임 위주가 이제 유럽 콘솔 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기를 가지고 하는 콘솔 게임에 대한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 쪽에 관련되는 기업들로 해서 뭐 크래프톤이 새로 내놓는다고 하는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임이라든가 또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하는 이런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들 보면은 자, 이제 게임과 관련해서는 크래프톤이 저도 뭐 제 개인적으로 크래프톤 게임을 제일 많이 즐기는 편인데 생각보다 뭐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값이 너무 컸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모자랐지만 그래도 실적이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12월 달에 나오는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프로토콜과 관련된 게임 요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크래프톤 정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기간은 조금 늦었지만 검은 사막에 이어서 붉은 사막이 내년 초쯤에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값도 충분히 가질만 하고 네오이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 편이거든요.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견조함이 아주 돋보이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신작 게임들 힘을 입어가지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기사에서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값이 워낙 큰데 생각보다 이제 반응들이 조금 미지근했거나
아니면 상반기에 좀 게임이 없어가지고 좀 평가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거였고, 가뜩이나 또 신작 게임이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연기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그 중소형주들의 신작에 더 관심이 가는데, 뭐 아주 중소형이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컴투스 계열 쪽이 3분기랑 4분기에 두 가지 정도의 게임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아까 네오이즈도 말씀을 드렸고, 뭐 모비릭스라든가 룽트 코리아, 미투젠, 조이시티,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기업들이 3, 4분기에 뭐 관련되는 게임들에 대한 런칭이 계속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이런 것들 이제 투자하실 때 보면은 사전 그 이용자들 플레이를 얼마나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많이 참여하느냐가 일단은 뭐 중요할 것 같고, 또 딱 런칭이 됐을 때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매출 순위 뭐 그런 것들, 왜 구글이라든가 뭐 원스토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신작 게임도 등장하자마자 뭐 유료 순위라든가 인기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미 순위에는 뭐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그것들이 기사화돼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정형화된 기사로 등장하는 데까지의 시간 갭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게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체크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신작 게임이 정말 실시간으로 인기가 있구나, 아니 매출 순위가 굉장히 높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각 런칭 시점에 그런 종목들의 순위를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는 컴투스가 바닥에서 이쁘게 좀 모양을 만들고 있고, 룽투 코리아도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시티는 지금 이동평균선은 다 모여 있고 아직은 발산이 안 됐습니다만 관점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 위메이드 플레이는 최근에 이제 위믹스 관련해서 계속 그 위믹스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는 위메이드 쪽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좀 심한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지만 위메이드 자체가 재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또 큰 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좀 기간 조정, 폭 조정이 심했는데 최근에 다시 약간 바닥에서 다지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믹스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얼마나 플랫폼이 확장이 되는가가 결국 위믹스 가격의 상승을 만들 거고, 위믹스 가격이 다시 올라가야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같은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뭐 P2E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위메이드 때문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개념인데, 돈 벌면서 이제 게임하는데 돈도 번다. 그 원래는 예전에 리니지가 갖고 있던 맹점이 이기기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위메이드 쪽에서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나오면서 폭발적인 인기가 만들어졌던 게 이제 미르포라고 하는 게임인데, 최근에 한국산 P2E 게임 중에 포켓 배틀스라고 하는 게임이 전 세계 트렌드 1등으로 올랐다. 그래서 미르포를 제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며칠 전에 한번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답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어떤 그 검색란에 포켓 배틀스라고만 치시면 관련되는 종목이 뜰 것 같은데, 요거 종목도 굉장히 요주의 종목이다. 충분히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찬스가 한 번쯤은 더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종목 한번 잘 찾아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자, P2E는 일부 적자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 컴투스, 넷마블 이렇게 삼각체제 그룹들이 저마다의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강공을 펼치고 있으니까 여기 배속되는 속속이 그 군단처럼 그룹으로 모이는 중소 기업들 같은 것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위메이드의 위믹스랑 컴투스 계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자웅을 겨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지금 어느 이제 자료를 제가 따왔어요. 자료를 따온 거 이제 대신증권 최근 자료를 보니까 뭐 미디어 컨텐츠에 대해서 하반기 기상도를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2분기는 지났고 3분기 정도 되면 이제 영화 쪽에 있어서 영화관의 취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되고 최근에 다시 환자가 늘고 있지만 뭐 거리두기 확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방역 지침 강화라든가 뭐 극장 관람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의 뭐 옛날 같은 그런 방어 개념의 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영화관 뭐 최근에 상영하는 대작들의 관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 쪽에 조금 구름이 좀 걷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분기 되어서는 이제 콘텐츠나 광고 쪽에 햇살이 날 거다. 그리고 내년도 1분기는 주요 콘텐츠 대작들의 방영 효과가 나올 것 같고 넷플릭스 쪽 향하여서 OTT라 이런 콘텐츠 갖고 있는 회사들의 그런 조금 실적의 개선도가 눈에 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보면은 4분기를 보면은 광고라든가 뭐 유료 방송, 영화 쪽에 있어서 전부 다 이렇게 햇살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장세까지 보면은 전반적으로 콘텐츠의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종목군이라든가 섹터들이 나름대로 업황이 괜찮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아주 뭐 우리나라 전국적인 인기 아니 글로벌적으로도 아주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던 드라마가 한 편이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1회 시청률이 0.9%밖에 안 됐는데 끝날 때는 17.5%로 거의 뭐 20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 이게 신생 채널에서 방송해가지고 뭐 많이 보기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지상파를 뛰어넘는 그런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다 보니까 와 이번에 아주 뭐 하반기 들어서 6월 달에서 8월 사이에 방영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켰던 대표적인 드라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단순 TV 시청률로도 굉장히 놀라운 성과지만 넷플릭스 시청 시간이라든가 순위를 보더라도 계속 몇 주 동안 중간에 한 번 2등이 된 적이 있지만 계속 몇 천만 시간까지 시간을 확대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넷플릭스가 사실 우리나라만 뭐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도 보는데 뭐 번역이 되어서든 아니면 뭐 한국어를 배워서라도 보든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제목 그대로 작품만 좋으면 얼마든지 신생 채널을 통해서도 성공의 길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작품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가 좀 통했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뭐 이번에 KT랑 연관해서 뭐 KT의 스튜디오 진이라든가 또 A스토리 같은 그런 기업의 어떤 주가를 보시더라도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보여준 효과가 엄청났죠. 그래서 뭐 드라마가 끝까지 하여튼 시청률을 높이고 화제성을 계속 키워가다 보니까 KT 자체가 뭐 그룹적으로 굉장히 탈바꿈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지금 OTT가 합종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막 서로 뭐 합쳐지고 막 합병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뭐 20만 명 회원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OTT 가입자가 한 2천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넷플릭스는 한 20만 명 줄었잖아요.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790만 명이 늘었고 작년도 4분기랑 올해 1분기 사이에 HBO라고 하는 채널은 300만 명 그리고 파라마운트 계열은 600만 명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넷플릭스가 참 주춤하더라도 그런 경쟁이 되는 OTT 쪽에서는 역시 굉장히 큰 중복 가입자도 뭐 있었겠습니다만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많은 가입자들이 뭘 하겠어요? 여기 이 채널 안에서 방영되는 콘텐츠를 믿고서 가입을 한 거 아니겠어요? 유료 결제를 해서 이 안에서 내가 뭐 재미를 추구하든 뭐 힐링을 추구하든 감동을 추구하든 뭔가를 좀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스토리라고 하는 우영우 드라마의 제작사의 주가를 보시면 아주 드라마틱하죠. 예. 6월달 바닥이 한 16,000원 정도 권역이었는데 이게 수직으로 상승해서 3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더블하고도 약 한 230%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 거의 이제 끝날 무렵 돼서는 약발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가 조금 주춤되긴 했지만 이 우영우 말고도 최근에 지금 MBC에서 하고 있는 빅마우스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 한 10%급 정도 시청률 나오는 드라마도 공동 또 제작을 했어요. 나름대로 A스토리가 계속 지금 콘텐츠로다가 명가의 어떤 자리를 되찾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드라마 하나 갖고서도 이렇게 주가가 더블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최근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콘텐츠만 좋으면 대박 날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어떤 또 세부 콘텐츠들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7월 중순 정도 이후에 개봉을 하는 대작 영화들 보통 뭐 제작비가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굉장히 우리나라로 보면 많이 뭐 활용이 되는 뭐 헐리우드야 뭐 2천억, 3천억씩 씁니다만 우리나라는 뭐 100억 넘는 것도 가물에 콩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요새 웬만하면 막 200억, 300억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면은 손익분기점이 한 500만 정도 내외는 들어야 돼요, 최소한.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됩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한산이라든가 비상선언, 헌트, 또 뭐 외계인, 외계 플러스인 뭐 이런 4개 정도의 영화 대작을 놓고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냐 이랬는데 역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크다고 할까요? 이게 뭐 한 6월 달쯤에 했던 범죄도시 2라든가 또 그 탑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보여준 이제 퍼포먼스를 보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또 코로나 환자 수도 넘치고 극장 간의 인파도 약간 좀 주춤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관객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고 뭐 중간 스코어를 보면 한산 정도가 BEP를 넘는 수준 정도 맞추는 정도였고 나머지들은 약간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그 기대값도 커졌죠.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9월 9일 날 예정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인데 뭐 원래 감독도 유명하신 분이고요. 공작이라든가 범죄와의 전쟁 만든 분인데 나오는 배우가 뭐 엄청납니다. 뭐 하정우, 황정민, 박혜수, 조우진, 유연석 뭐 이렇게 이제 인기 많은 배우들이 나와서 이런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거에 이제 기대값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좀 제목이 좀 독특한데 송중기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에 대한 기대값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게 아마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쯤 방영을 할 것 같은데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보면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 저 드라마 연작의 제작사인 퍼펙트 스톰의 지분을 약 10% 정도 갖고 있는 컨텐트리 중앙, 뭐 컨텐트리 중앙 JTBC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J 컨텐트리였다가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 요 종목 최근에 좀 움직임이 바닥에서 살짝 좀 움직이면서 9월 9일이니까 그때 아마 드라마에 대한 평이 좀 굉장히 좋게 나오면은 주가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의 제작사는 레몽 레인이라고, 좀 이름이 독특한데, 요 제작사가 그 해당 드라마를 만드는 만큼 역시 이 드라마 이제 첫 방 딱 나왔을 때 괜찮았어, 아니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야,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부침이 아마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드라마 한번 완성도나 첫 회 보시고서 판단하시거나 예고편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댓글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노림수를 좀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강점을 갖고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냐면 웹툰이에요. 웹툰. 지금 뭐 우리나라 그 드라마거나 영화로 히트를 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웹툰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양질의 어떤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데 웹툰이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 지금 아주 경쟁이라도 하듯이 네이버랑 카카오 웹툰이 아주 세계적인 세계 대결을 펼치고 있죠. 뭐 일본 시장, 아니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 뭐 관련되는 현지 회사까지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웹툰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거기 소속돼 있는 작가가 뭐 웹툰계의 뭐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까지도 탔던 사례도 있고요.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글로벌 통합 거래액이 한 4천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자,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피코마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는 한 달에 열람 이용자 수가 900만 명대를 넘고 있다. 월간 일본의 기준으로 거래액이 한 800억 가까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웹툰이 큰 시장 차지하는 중에 네이버랑 카카오의 힘이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웹툰주 그러면 몇 개쯤 상장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키다디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조금 올라가다가 주춤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웹툰주의 어떤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대어미디어도 최근에 올라가다가 시장 영향 때문에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실적이라든가 이 두 회사가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주가 그냥 말로만 뭐 인기 이런 게 아니고 내실도 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종목들이 다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만화라든가 웹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이 많이 좀 양산이 되고 있고, 뭐 최근에 웹툰 쪽에 떠오르고 있는 게 탑코미디어라고 있어요. 탑코미디어, 약간 뭐 성인물도 있고 뭐 청소년물도 있고 같이 좀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 얘도 얼마 전에 보고서를 통해 갖고 이 녀석도 이제 웹툰 종목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는데요. 아마 좀 차세대 웹툰주로 관전을 좀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콘텐츠 쪽에 이제 그 엔터 쪽, 우리 많이 좀 공중파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시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보면은, 자, 상반기 실적만 보면 하이브는 좋았고 YG는 블랙핑크라든가 이런 그 컴백이 조금 늦으면서 실적이 약간 이연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엇갈린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전반적인 건 1분기보다는 2분기 쪽이 이 합산 실적, 그 대형 엔터사들 4개 정도 합산 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 4분기보다도 오히려 더 바가 커진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역할을 크게 했던 거는 하이브, SM, JYP 이런 정도가 조금 더 좋았고, YG는 약간 이제 주춤했다라고 봅니다만, 뭐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오히려 터지고 있죠. 블랙핑크가.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BTS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이브 같은 경우가 최근에 BTS가 단체 활동을 멈춘다 이래가지고 한번 충격적인 어떤 주가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 한 50%쯤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이 만들어진 게 뉴진스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걸그룹이 등장했는데 처음 반응이 너무 좋아요. 멜론 같은 이런 주간 차트에도 1등이 나왔고 최근 6년 동안 아이돌 데뷔곡 중에 최고 성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BTS의 후광 효과겠습니다만 이런 성과도 나왔고 자 하이브를 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YG 계열 쪽에 블랙핑크의 새로운 그 앨범 핑크 베놈은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글로벌 그 음원 차트 쪽에서도 이틀째 뭐 1등이다 이렇게 K-팝 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YG 엔터가 바닥 기준으로 2달 동안 한 40% 가까이 올랐는데 뭐 앨범 판매량이라든가 뮤비 조회수 감안해 보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뭐 엔터사라는 게 사실 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YG야 SM이야 뭐 이런 이제 다툼이 있는데 제가 우선 바닥 기준으로 보면 하이브랑 YG의 어떤 상대적인 선전이 좀 기대되는 하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관련주로 보면은 역시 하이브 예,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고요. JYP는 뭐 꾸준합니다. 예, 갖고 있는 소속사 그 가수들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YG는 뭐 블랙핑크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SM이 매각 이슈 좀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하는 사이에 큐브엔터라고 예, 여자아이들 뭐 이런 소속 그 가수들이 선전하고 있는 바닥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는 회사를 같이 염두에 놓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지난 주에도 요 마지막 장면을 요걸로 장식을 하면서 보여드렸었는데 자, 워렌 버핏처럼이라고 예, 두 번째로 또 소개를 드립니다만 똑같아요. 코카콜라 열심히 갖고 있고 애플 많이 샀고 2분기 주춤할 때. 근데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게 뭐예요? 옥시덴탈을 한 20%쯤 사놨는데 비중을 이거 지금 미국의 위원회로부터 50%까지 사도 되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옥시덴탈이 또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것들 주간 단위로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워렌 버핏이 왜 사양섬이라고 생각하는 석유화학 기업 옥시덴탈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살려고 노력을 할까 이런 것들을 되뇌시면서 최소한 우리가 같은 급은 아니지만 투자는 워렌 버핏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약간은 상반기 때 부진했지만 하반기 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게임주 그리고 새로운 엔데믹 시대에 맞춰가지고 가수들이라든가 또 뭐 연예계 아니면 드라마 영화로 선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쪽에 대한 관점을 같이 좀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자 꿈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아직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겠다 이러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진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고요. 자 제가 오늘 자정 시간 끝나고 바로 아침 되면은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공개 방송에도 8시 반 정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입장 많이 해주시면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